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챗 GPT가 리플이 SEC에게 승리할 경우 XRP가 비트코인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리플 XRP가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등으로 비트코인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XRP가 실시간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리플이 SEC를 상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XRP를 비교해 볼 때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코인이 서로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코인이라면 리플 XRP는 효용성을 강조한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포지셔닝이 큰 토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이 현재 24K 한돈이 약 3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 XRP를 상품으로 생각해서 핸드폰에 비유한다면 현재 갤럭시 핸드폰 신제품이 약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XRP의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면 리플 XRP의 가격이 비트코인에 능가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XRP 가격이 기대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리플이 기관에게 XRP를 송금 결제 수단의 목적으로 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리플 회사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XRP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역시 소송이 완전히는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시점, 가령 내년 재판이 끝난 시점에 함께 논쟁을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례 연구로서 리플이 채택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 연구 주제는 리플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관련 분석과 해결 방안으로서 해당 자료는 향후 리플의 기업 공개, IPO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리플 XRP가 타이프 30 인덱스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타이프 30 인덱스는 암호화폐 30개 목록을 통해서 암호화폐 전체 트렌드를 보여주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XRP가 편입된 것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총 30개의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이 약 49%, 이더리움이 약 19%의 가중치를 가진 것에 비해서 리플 XRP는 아직까지 약 3%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지만 30개의 목록에 리플 XRP가 복귀했다는 것은 법적 명확성을 얻고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는 다양한 거래소에 재상장된 XRP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SEC 게리 겐실러 위원장이 FTX 붕괴와 그리고 기후 공개 규정과 관련된 문서를 하원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 패트릭 맥케니는 만약 계속해서 겐실러가 방어에 나선다면 위원회가 SEC의 첫 번째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주의 발언을 내세웠는데요. 패트릭 맥케니가 현재 FTX 등 관련 문서 제공에 대해서 SEC에게 이야기한 것이 몇 차례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SEC 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이더리움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네크 등 8개 ETF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지만 그 실적은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되었던 때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억눌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은 이미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도 이더리움 외에 더 매력적인 암호화폐 상품 혹은 상품 구성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신탁을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 신청서로 제출하면서 SEC가 반려하고 이에 대한 소송까지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로 끝난 비트코인 케이스와 비슷한 절차를 이번에도 밟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케이스도 함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궁극적으로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절차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 링크 설립자가 향후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첫째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이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통 금융시장의 입지를 빼앗아오는 일명 느린 성장 사례. 두 번째가 은행이 붕괴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정적 고통을 겪은 뒤에야 암호화폐 이점을 인식해서 시장에 유입되는 빠른 성장 사례라고 하는데요. 둘 다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는 파일을 나눠 먹느냐 혹은 영역을 암호화폐가 대체해서 성장하느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영역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것도 시나리오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미술, 모든 것들이 유틸리티 토큰의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가총액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향후 10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을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